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돈 찍는 TV의 돈 찍는 기계입니다. 오늘은 2022년 3월 7일이고요. 현재 시각은 오후 6시 8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종목 분석 좀 하고요. 간단하게 지금은 종목 분석보다는 시장이 많이 무너졌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뉴스 플로우 좀 이해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어떤 상황에서라도 시장을 이기는 종목은 없습니다. 물론 시장을 이기는 종목이 있죠. 시장과 반대로 가는 종목들은 왜 그럴까요? 그 시장이 무너진 그 이유와 그 이유로 인해서 또 득을 볼 수 있는 그런 일부 종목들 외에는 지금 뭐 시장이 워낙에 무너져 있기 때문에 일부 스태그플레이션, 에그플레이션 관련 종목들, 뭐 비료라든가 또 원자재 관련 종목들, 그리고 방산 관련된 종목들 외에는 또 일부 또 CS 베어링 같은 또 일부 풍력 관련 종목들 외에는 거의 전 종목이 지금 하락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한번 좀 뉴스 플로우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금요일입니다. 그죠? 뉴욕 증시가 우크라 핵 위기 우려감에 나스닥이 1.66% 빠졌고요. 지금 오늘 장중에서도 나스닥 선물이 한 2%까지 빠졌었어요. 지금도 계속 한 1.56% 정도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요 뉴스가 넘어오는 게 주말에 뭐 좋은 상황이 전혀 없었어요. 호전된 상황이 없어서 계속 이걸로 넘어왔고요. 그러나 중간에 좀 이런 게 있었습니다. 오전에 러시아군이 핵물질 그리고 핵 원자료가 있는 그 연구소를 갖다가 좀 때렸다고 하네요. 이것 때문에 계속 또 한 2%까지 빠졌었어요. 지금 전쟁이 길어지고 또 장기화될 것 같다라는 그런 우려와 또 플러스 핵시설 공격하는 것 때문에 더 지금 전 세계가 공포감에 휩싸여 있죠.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뉴스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또 있습니다. 또 송영길 대표 같은 경우는 신촌에서 유세를 하시다가 좀 이렇게 연세되신 분에게 아마 그래서 그 망치더라고요, 그죠? 뉴스 보니까 이거 한 여당의 대표님께서 망치로 지금 아마도 린치를 당하는 그런 사건이 좀 있었고요. 이거 정치적으로도 큰 문제겠죠. 환율도 올라가고요, 그죠? 여러 사건 때문에 해서 좀 문제가 좀 심각해졌습니다. 우리나라 체력 진짜 이 정도도 버텨야 되는 체력인데 버틸 수 있을까 모르겠네요. 또 중간에 뉴스가 좀 나왔었습니다. JP 모간이 러시아가 3월 16일 날 디포트 선언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좀 시장이 계속 공포감으로 몰고 가고 있어요. 그나마 그 중에서도 희소식이라면 희망이 있는 소식이 있다면 요 정도 소식으로 봐야 되겠죠. 우크라 대표단이 3차 협상을 논의하는데 거기서 나토 불가입도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이런 소식에서 사실 좀 반등을 하긴 했었어요. 그래서 요게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게 해결이 된다면 지금 전쟁 때문에 이러는 거니까 오늘 3차 협상하면서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시황이 나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오늘도 제 채널에 텔레그램 채널에다가 TCC 스틸을 드렸었고요. LG이노텍은 TCC 스틸 오늘 같은 날도 괜찮았죠. 이게 니켈과 관련이 또 돼서 그래요. 2차전지 원통형 밸류체인이기도 하지만 니켈 가격이 오늘 24%, 25%가량 폭등을 했죠. 오늘 하루만. 그러다 보니까 또 니켈로 하는 이런 종목들이 또 뜨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TCC 스틸 매우 좋았고요. 오늘 같은 날에도 LG이노텍 그래도 잘 버텼습니다. 오늘 LG이노텍은 계속 팔로업 차원에서 보내드린 거고요. 윈스 독특하게 좀 괜찮더라고요. 근데 오늘 워낙에 장이 빠지니까 윈스도 어쩔 수 없이 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0.32% 그래도 양봉으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또 하이트진로 좀 빠졌어요. 하이트진로 같은 경우는 좀 빠졌지만 또 조정받고 나서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오늘 목표 주가 상향 종목은 SFA와 하이트진로가 있었고요. 두 개 다 제가 뭐 괜찮은 종목이긴 하지만은 지금 시장이 워낙에 나빠서 이런 종목들이 많이 뜰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TCC 스틸 같은 경우도 2.71% 올랐잖아요. 이유는 원자재 쪽 가격이 오르니까 그거 따라 오르는 거니까 약간은 테마성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물론 TCC 스틸 굉장히 좋은 회사입니다. 요건 제가 가끔씩 보여드리는 건데요. 이 미 국채의 2년과 10년물과 2년물의 스프레드 차이입니다. 이 10년물과 2년물이 이렇게 스프레드가 줄어들거나 역전하게 되면 꼭 6개월에서 1년 안에는 큰 경제적 위기 그리고 주식시장은 폭락하는 위기가 찾아오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건 뭐 너무나도 당연한 건데요. 10년물 이자율이 더 높고 잠깐 쓰는 2년물 이자율이 낮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10년물과 2년물의 차이가 같아진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어디가 문제가 생기냐면 근월물인 2년물에서 2년물이 많이 높아지거나 이러기 때문에, 그러면 그게 뭔 뜻이냐? 급하게 돈들이 많이 필요하다. 신용경색이 됐다. 돈맥 경화가 일어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안 좋은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이전에도 맨날 제가 한번 제 채널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이렇게 10년물과 2년물의 스프레드 차이가 이게 없거나 이렇게 역전되거나 이러면은 이상하죠, 그죠? 당연히 이상한 겁니다. 근데 그게 지금 위험 신호까지 들어왔어요. 여기와 여기 정도 이렇게 들어왔는데 지금 여기 어떻게 될지 요거 계속 좀 주시해서 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환율이 오늘 1227원까지 올랐는데 이것도 환율 그래프 좀 볼까요? 이렇게 보시면 좀 크게 좀 해보겠습니다. 예. 이게 잘 안 커지네요. 예, 이렇게 한번 볼게요. 요 제일 위에 요 꼴이 다른 것들이 1296원이었을 때가 언제냐면 이게 코로나 정점이었을 때, 작년 아마 재작년이죠. 3월 달 중순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장중에 고가는 1296원이었는데 장 마감은 1285원 70전으로 마감했을 때가 최근 5년 사이에서는 제일 높았어요. 그리고 그거 올라가기 전에 한번 휘청였던 때가 1244원 20전 정도, 요때가 최고 마지노선이었고요. 요걸 제외하자면, 근데 오늘이 1226원 50전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불안해한다. 이렇게 환율이 높으면 외국 사람들이 빠져나가거나 혹은 들어오지도 못하고 들어와서 주식을 못 사게 되죠. 네, 그렇기 때문에 환 차익으로 인해서 지금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데, 이것도 달리는 어떻게 해석하시면 된다고요? 네, 지금은 매수 타이밍이다. 우리 코로나 때도 매수 타이밍이었잖아요, 그렇죠? 코로나를 이렇게 박살났을 때 이때 매수했으면 환율이 떨어지면서 크게 우리가 수익을 받듯이 2배 이상, 2배 정도 받잖아요. 지금도 그러면 현금이 있거나 혹은 이미 물리셨더라도 지금 손절할 때인가 아닌가, 그걸 잘 생각하면 지금 절대 아니다. 지금은 오히려 공격적으로 매수할 때지 손절할 때는 아니다. 이렇게 환율을 좀 정리할게요. 오늘 TCC 스틸 한번 보도록 할까요? TCC 스틸 주가 업사이드가 80% 정도, 실적 보면 2만 원도 싸다라고 이렇게 제시를 했어요. 이 덕분에 오늘같이 무너진 장인데도 불구하고 TCC 스틸 같은 경우는 11,350원 2.71%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왜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했을까? TCC 스틸에 대해서 투자 의견을 강력 매수라고 했고요. 목표주가 2만 원을 신규로 제시하면서 커버리지를 제시한다. 목표주가 2만 원은 올해 예상 EPS에다가 퍼 13.3배를 적용했습니다. 2차 전지 관련 섹터 치고는 굉장히 적지만 사실 이게 전체가 2차 전지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퍼를 낮게 받는 거죠, 그죠? 철강 쪽은 보통 뭐 3, 4, 5, 6 뭐 그 정도밖에 못 받았습니다. 최근에 많이 올랐긴 했지만, 그죠? 그렇기도 하고 그걸 좀 반영시킨 수치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TCC 스틸의 현재 주가는 절대적, 상대적 저평가 영역에 있다. 그래서 매력적인 수준으로 판단된다라고 우리 박진형 애널리스트께서 말씀해 주셨네요. 그 증거로 이유로서 요건 겁니다. 2020년에는 영업이익이 59% 성장한다고 전망을 내놓으셨어요. 증설이 아직 미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보수적인 추정치다. 보수적이다라는 말이 또 매력적이죠. 그리고 2차 전지향 신사업 실적 모멘텀이 당연히 있는 거고, 이것 때문에 TCC 스틸을 보는 거지 뭐 기존에 하던 뭐 니켈 도금 이 정도로 갖고는 이 회사를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요거는 이렇게 좀 내려가다가 볼게요. 아무래도 그래프로 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TCC 스틸의 매출액 추이를 보시면 작년에 5천원 조금 넘은 수치였습니다. 근데 올해는 6천억에서 7천억 사이 정도 되겠죠. 그리고 영업이익도 중요한 겁니다. 영업이익도 중요하고 영업이익률도 중요한데요. 당연히 영업이익률은 지금 이게 원래는 철강 회사다 보니까 아무래도 영업이익률이 좀 떨어지죠. 근데도 올해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이 한 6%가량을 달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다시 위로 돌아서 결론을 한번 내보겠습니다. 2차 전지향 신사업 실적 모멘텀으로 인해서 올해부터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TCC 스틸은 안정적 매출 기반 기존 사업이 있죠. 거기다가 신사업으로 큰 폭의 실적 성장이 기대된다. 동사는 원톤형 배터리 포장재를 생산하고 있으며 이게 제일 중요하죠. 이는 가공업체를 통해 국내 셀 업체에 납품하고 경상적 매출 규모는 분기당 한 1,000억 원 정도 수준이었으나 작년 2쿼터부터 전기 니켈 녹음 강판 판매가 늘면서 급증하는 중이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2020년 수익 예상에는 아직 그 작년에 신규 시설 투자했던 게 미반영돼 있잖아요. 그 주요 내용이 뭐냐면 니켈 도금 강판 수요 증가에 따른 설비 증설이었어요. 금액이 760억이었고요. 자국이 자본 대비해서는 62%나 되는 굉장히 큰 투자라고 볼 수 있죠, 그죠? 요즘 뭐 몇 조짜리 투자만 보시긴 하지만 TCC 스틸 같은 경우는 좀 작은 회사니까 이 정도 규모도 뭐 대단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TCC 스틸 가격 차트 좀 보면서 설명 좀 해볼게요. 지금 들어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죠? 지금은 들어가시면 안 되고요. 지금 뭐 요것도 고점을 좀 오고 있는데 지금 어정쩡하니까 지금 11,550원을 지금 이틀째 추가를 했는데 실패를 했어요. 만약에 좀 조정을 받는다면 1,400원 요 정도에서 한번 1차 매수가 되겠고요. 혹시 더 떨어진다면 10,000원도 깨질 수 있고 시장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은 들어가시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요 정도 20선 여기에서 사실은 저랑 같이 공부하신 분이랑 공략을 이미 했기 때문에 이건 추천 드리는 거 아닙니다. 지금은 올해 매도하고 나와야 될 때고 저 역시도 아직도 4분의 1 정도 물량이 남았는데 지금 매도해야 될 때지 이런 리포트를 본다고 해서 무작정 매수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어떤 종목을 보시더라도 저랑 같이 하시는 분은 이제 어느 정도 파악을 하셨을 텐데요.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이렇게 스토캐스틱이 과열됐을 때는 안 들어가는 게 좋다. 과열됐다고 해서 바로 멈추지 않습니다. 여기서도 과열되고 나서 그죠? 과열되고 나서 더 많이 갔죠. 근데 과열되고 나면 이런 경우는 굉장히 또 특이한 경우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과열을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크게 과열이라고는 보지 않지만 지금 들어가고 한마디로 뭐 설거지할 수 있는 거고 혹시 장이 또 빠져갖고 물릴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다시 스토캐스틱이 좀 침체로 떨어졌을 때 그때까지 기다려 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지금 실시간 선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우리 시장 요 일본을 한번 볼게요. 먼저 일본을 보시면 우리 시장 중간에 한 2%까지 밀렸었는데 마이너스 2.25%까지 밀렸는데 지금 그래도 아래꼬리를 살짝 닫았어요. 물론 오늘 저녁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만 지금은 또 약간은 반등해서 또 3일 떨어졌으니까 이제 어느 정도 또 기술적인 반등이 있을 거라고 오늘 보여집니다. 그게 3일선까지는 일단은 뭐 기술적인 반등이 있을 것 같고요. 미국 시장이 이렇게까지 또 크게 보실까요? 조금 더 이렇게 보시면 나스닥 같은 경우는 또 한번 내려앉았고요. 다시 이렇게 됐고요. 다 여기까지 또 왔다가 또 올라갈 것인지 아니면 여기를 빠진다면 정말 좀 재앙 수준이 되겠죠. 여기는 꼭 지켜야 될 선입니다. 그죠? 이 정도는 꼭 지켜야 될 선인데 어떻게 될지 한번 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은 분봉으로 보시면 유럽장에 서시니까 유럽장도 열리고 했는데 유럽에서 크게 지금 오늘 이렇게 밀리고 나서 이게 오늘 첫 8시 시작입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7시부터 시작일 거예요. 서머 타임제가 적용이 되거든요. 다음 주부터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7시 오전 7시가 또 나스닥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지금 8시에 시작을 하고요. 어쨌든 이렇게 밀렸다가 60분봉으로 보시면 약간씩 회복하고 있는 그런 눈치는 보이는데요. 이제 뭐 안개 속 깜깜이라서 어떻게 시장이 진행될지 모르겠습니다. 뉴스 하나에 또 1, 2% 오르기도 하고 뉴스 하나에 2, 3% 빠지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한번 얘기 나온 김에 좀 볼까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제가 이게 예전에 그어놓은 선인데 요 선을 잘 넘었다가 오늘 딱 추세선 여기서부터 추세선을 딱 그어놨습니다. 그 추세선이 살짝 거쳤어요. 오늘 장중에는 69,900원, 100원을 깨가지고 7만 전자에서
6만 전자까지도 갔었습니다. 근데 요거 지금 애처롭게 지키고 있고 요 점선 분홍색 점선이 480선인데요. 요건 지키라고 봅니다. 물론 모르겠습니다만 요즘 워낙에 지금 뭐 깜깜이 장세라서 모르겠습니다만 요거는 추세선을 좀 지키고 480선을 지키고 69,500원 역시 전 저점 근처라서 여기는 어떻게 보면 꼭 지켜야 될 선입니다. 삼성전자에게는 여기를 못 지키면 조금 더 내려올 수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지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요즘 시황이 워낙에 깜깜이라서 우리나라는 또 대선까지 있어서 정말로 휘황찬란한 시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번 주가 수요일이 투표 기간이죠. 투표일이니까 꼭 투표 잘 해주시고요. 사전 투표도 지금 말이 많죠. 또 확진자 투표도 말이 많고 정말 시끄럽습니다. 그래도 굳건히 버티시면 나중에 수익으로 꼭 돌아오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도 떠든 사람은 동치는 기계였고요. 내일도 좋은 종목으로 너무 많이 찍으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요즘 장이 너무 어렵죠. 내일도 굳건히 잘 버티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